퇴직 결정이 이루어진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재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해야 한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정 정책이나 행위의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상대 진영을 절멸시켜야만 한쪽이 살 수 있다는 듯이 끝도 없이 상대에 대한 공세와 함께 가짜뉴스들과 근거가 취약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기사와 정보들은 이후 가짜임이 판명되더라도 다수는 이를 기정사실로 믿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혹 제기나 신빙성이 없는 정보로 확산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확증 편향이 뿌리 깊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인지 오류를 의미한다.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발생되었던 타진요 사건이다. 가수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네티즌들이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타진요, 즉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검증을 요구하였고 타블로는 직접 학위 증명서를 공개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졸업 사실을 확인해줬지만 타진요 회원들은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믿지 않았고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타블로의 학력이 사실로 판명되었고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처벌받았으나 타블로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확증 편향이 실제로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팩트가 존재해도 확증 편향이 강하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확증 편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야당의 폭거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확증 편향으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수용하고 공식적인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거부하며 반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게시글이나 가짜뉴스는 그대로 믿으며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게 되고 집단 사고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공격하거나 배척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일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커뮤니티 내에서 같은 주장만 반복되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극단적인 분열을 초래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그의 저서 바른마음에서 직관과 이성을 코끼리와 그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기수와의 관계를 비유로 들었는데 코끼리는 직관으로서 감정과 본능적인 반응, 즉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건 옳아 혹은 이건 틀렸어 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기수는 이성으로서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중요한 점은 기수가 코끼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기수가 그에 맞춰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판단한 후 이를 이성으로 정당화함으로 서로 다른 도덕적 기반 때문에 정치적 논쟁에서 타협하기 어려우므로 서로의 다양한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하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확증 편향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심리적 오류이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조너선이 언급한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과 함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원에서 뉴스를 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하는 매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접하면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면 이성이 선행되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해답은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팩트와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고 여당의 일부 인원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번 계엄 선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야당이 싫다고 해서 무조건 비상계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끼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감정을 우선 뒤로 하고 그 비상계엄의 내용과 절차가 합리적이며 적법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진영 논리를 떠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당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하였기는 하나 일방적인 독주로 상대방에게 폭거처럼 보이게 하여 상대 진영의 반감을 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확증 편향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심리적 오류이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이어야만 한다.